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짓 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올랩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넘겼던 순간, 그 말은 좀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는 꽤 아픈데,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입술 끝까지 올라온 말을 결국 다시 안으로 꾹 삼켜버렸던 순간,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이야기를 하고 나도 따라 웃고 그 자리를 얼른 정리하고 돌아왔지만 문을 닫고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 씻고 눕는 순간, 낮에 들었던 말 한마디가 다시 또렷하게 떠오르면서 못했던 대답들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연습해보게 되는 밤. 그때 사실 많이 서운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참 힘들어. 나는 그렇게 취급받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 속에 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끝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말하지 못한 마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걸까? 아무데도 남지 않고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리는 걸까? 아니면 내 안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나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말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행운랩 오디오북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문장이 떠오른다면 그 마음까지 함께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이 되어주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짓 하나가 이런 긴 위로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마음 여행을 조용히 시작해볼게요. 말하지 못한 마음은 사라지는 대신 다른 얼굴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괜히 말해서 분위기 흐리지 마.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가족끼리는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야. 참는 게 어른이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래서 상처가 나도 나 지금 아파 라고 바로 말하기보다는 한 번 삼키고 두 번 넘기고 세 번쯤 되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만 예민한 걸 수도 있어. 내가 너무 큰일처럼 생각하나 보다. 머리로는 분명 별일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몸은 이상하게 그 설명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을 괜히 더 기다리게 되고 메시지 한 줄에 기분이 크게 출렁이고 비슷한 상황만 떠올려도 가슴이 갑자기 뜨끔하거나 답답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같이 있다가 돌아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집 문을 닫고 난 뒤에 작은 침묵 속에서 낮에 들었던 말들이 하나둘 다시 떠오르고 그 순간에 하지 못했던 대답들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다시 말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 말은 좀 상처였어. 나는 그때 많이 외로웠어. 나는 그렇게 취급받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 속에 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날을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장면을 자주 마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아닌 일인데 내 마음은 훨씬 더 깊게 흔들려버리는 장면. 사소한 농담 한마디, 가볍게 던진 말 한 줄에 눈물이 핑 도는 밤. 그때 무너지는 것은 그 한마디 때문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수많은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그 한마디를 계기로 한꺼번에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대부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모양을 바꿔 돌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으로, 별일 아닌 일에도 혼자서 쉽게 무너지는 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무너질까? 하지만 사실 별것 아닌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그 말들, 그 감정들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에픽테토스, 우리를 찌르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오늘의 길 안내자로 한 철학자를 불러오겠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 그는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자체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그 일들에 대해 우리가 품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사건은 칼날이 아니고 그 사건을 향해 내가 덧붙이는 해석이 때로는 칼날이 된다. 어떤 말, 어떤 표정,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 그 고통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싸고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생각과 상상,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좀 더 잘하지 그랬어.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툴툴거림일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문장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나는 항상 부족해. 열심히 해도 결국 이런 소리 듣는구나. 사람들이 속으로는 계속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이런 취급을 받지? 이 문장들, 상대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뒤
내가 나에게 던진 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들이 내 마음을 깊게 찌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은 이 지점을 아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찌르는 것은 세상의 한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을 향해 내가 내 안에 쌓아올린 말들일 때가 많다는 것. 괜찮아, 농담이야 라고 상대가 덧붙였더라도 이미 내 안에서는 다른 문장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는 원래 이런 말을 듣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야. 이때부터 상처는 상대의 말에서 나 자신의 말로 옮겨 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픽테토스의 이 시선을 빌려 조금 다른 각도로 나의 마음을 바라보려 합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들을 그냥 그때 그 사람의 말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연습.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칼날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나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해. 나는 속마음 이야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냥 묵묵히 넘어가는 게 편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소개를 할 때도 이 말을 먼저 꺼내게 됩니다. 저는 원래 제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속에 있는 말을 잘 못 꺼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 안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보다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정말 수없이 말을 연습해봅니다. 그때 저는 사실 많이 서운했어요. 그 말은 제게 조금 상처였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려고 하는 순간 두려움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괜히 분위기만 더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말 꺼냈다가 정말로 저 사람이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끝내 입을 다물고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넘길게. 그냥 웃자 뭐. 입을 굳게 담은 나는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관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말 한마디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입을 닫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해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현의 무게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겁이 많아서 침묵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조심스럽게 닫아온 사람이다. 이 인식 하나만 바뀌어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말하지 않고 버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배려했던 침묵이 오늘부터는 나 자신을 갉아먹는 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면 이미 신호가 켜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하지? 왜 이 관계에서는 늘 내 마음이 뒤로 밀려야 하지? 이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침묵은 이미 나를 해치기 시작한 침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만 계속 다치게 만들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선택을 연습해보는 자리입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오래 묻어둔 말들. 가족. 세상에서 나와 가장 오래 함께 있었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 그래서 가장 편해야 할 것 같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대상이 바로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내 마음은 안 물어봐? 왜 항상 동생이랑 나를 비교해?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내? 왜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 우리는 부모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집, 밥, 용돈, 그리고 나를 책임져주는 사람이라는 믿음.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했다가 정말로 버려지면 어떡하지? 진짜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는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대신 다른 능력을 키웁니다. 눈치를 보는 능력, 표정을 읽는 능력,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능력,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숨소리,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오늘은 조용히 지내야겠다, 지금은 말 걸면 안 되겠다를 알아차리는 능력. 이 능력은 어린 나를 지키기 위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생존 기술은 우리의 입을 더 굳게 막는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 마치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너무 외로웠어. 그때 그 말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 나는 한 번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말을 접습니다. 부모님도 그때는 어렸겠지. 나만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겠지. 이제 와서 말해서 뭐해. 이 말들 뒤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말을 꺼냈다가 정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부모님이 아니라 또다시 나 자신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닫고 대신 다른 문장을 내게 들려줍니다.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효도라는 건 다 이런 거야. 이제 와서 뒤집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때 나는 외로웠고 서운했고 무서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당장 부모님께 가서 모든 과거를 털어놓으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 급진적이고 또 어떤 관계에서는 오히려 상처를 키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때 나에게만큼은 솔직해져도 좋다는 말을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그래, 그때 너는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느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그때 너는
정말 잘 버텨줬어. 이 한 줄을 마음속으로라도 조용히 건네는 것. 그것이 가족과 나 사이에 오래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녹여주는 첫 번째 걸음일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삼킨 말들. 나를 향한 화살로 되돌아오는 서운함. 사랑은 우리가 가장 많이 말을 삼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더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의 연락 속도, 말투, 이모티콘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답장이 조금 늦어지면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가 보다. 요즘 많이 힘들겠지. 하지만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혹시 흥미가 식은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그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우리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꺼냈다가 정말로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서운함은 상대에게 향하지 못한 채 다시 나를 향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역시 나는 사랑받기에 불편한 사람인가 봐. 사랑 안에서 삼킨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비난의 목소리로 바뀌곤 합니다. 연애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가 했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지도 몰라. 내가 덜 예민했으면 끝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문제는 항상 나야.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그때의 나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서 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렇게 크게 흔들려. 그래서 솔직해지기가 서운하다고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 이 고백은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나는 사랑을 가볍게 다루고 싶지 않았고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침묵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나를 선망하기 전에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었던 내 마음부터 인정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음 사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 앞에서 겁쟁이가 된 게 아니라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느라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웠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관계를 떠올릴 때 내 탓만 하는 대신 그때의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일터에서 삼킨 감정들,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의 침묵. 이번에는 일터에서의 나를 떠올려 봅니다. 직장은 감정보다 역할이 먼저인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의 나는 누군가의 상사, 누군가의 부하 직원, 어떤 프로젝트의 담당자, 어떤 팀의 구성원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의 나는 한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될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감정들을 뒤로 밀어둡니다. 상사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은 제게 조금 상처가 됩니다. 그 방식은 저한테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동료에게 느끼는 억울함, 이 일의 공은 함께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수는 같이 했는데 왜 책임은 나에게만 더 크게 돌아오는 것 같지? 부당한 구조에 대한 분노, 왜 늘 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이 떠안아야 하지?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대부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얼굴 붉혀봤자 손해보는 건 나일 거야. 어차피 바뀌지도 않을 텐데 괜히 찍히기만 하겠지. 참고 넘어가는 게 결국 현명한 거야. 그래서 말 대신 참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감정들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지적 한 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괴감이 폭발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꽉 채웁니다. 출근길 발걸음이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회사 건물 앞에만 서면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지는 날이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립니다. 역시 나는 사회생활에 안 맞는 사람인가 봐. 멘탈이 약해서 이 정도도 못 버티는 거겠지? 하지만 어쩌면 그건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보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버티기만 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왜 그때 한마디도 못했을까? 왜 항상 그런 역할을 내가 떠안지? 그 아래에 깔려있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나를 향해 조금 다른 문장을 건네보았으면 합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나는 겁쟁이가 아니라 내 자리와 내 삶을 한 번 더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다. 내가 침묵을 선택한 것, 이 일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어. 이렇게 나를 이해해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나를 꺼내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싸우자는 말투가 아니라 나를 지키자는 말투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방식이면 더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한 문장부터 입 밖으로 꺼내보는 것. 그것이 나를 갉아먹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새로운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침묵, 나 자신에게조차 못한 말. 가족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아픈 침묵은 나 자신에게조차 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괜찮다. 그 정도면 잘했다. 그때 너도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 그 정도로 버텨준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야. 이런 말들은 우리가 남에게는
꽤 쉽게 해줍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진짜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상황에서 그 정도 한 것도 엄청난 거야. 그건 네 탓이라고만 볼 수 없어.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들이 더 익숙합니다. 왜 그때 제대로 못했어? 왜 그 상황에서도 한마디도 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계속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말하지 못한 마음이 언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까요?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찰나의 같은 문장을 던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심판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나의 행동을 평가하고 내 감정을 재단하는 존재. 조금만 실수해도 봐,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조금만 흔들려도 역시 너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심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심판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목소리 하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부드럽게 말 걸어주는 사람. 그 역할을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나 자신에게 그 목소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 상황에서 그것밖에 못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만큼이나 해낸 거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 처음에는 이 말들이 입에 잘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곧바로 반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최선은 무슨, 더 할 수도 있었어. 그 정도로는 아직 많이 부족해. 그 반박이 올라오는 것조차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나 자신을 대해왔던 방식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 반박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이렇게만 말해봅니다. 그래, 또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말도 한번 해볼게. 그리고 다시 천천히 반복해봅니다. 나는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잘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어. 이 말을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에게 건네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안 어딘가에는 작은 균열 하나가 생깁니다. 그 균열을 통해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안아주는 작은 연습.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들을 그냥 방치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습관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연습 몇 가지를 함께 떠올려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나만이라도 솔직하게 써보기. 누군가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직은 너무 두렵다면 종이 한 장을 꺼내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서 이렇게 써봅니다. 나는 그때가 너무 서운했다. 나는 사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 나는 그 상황에서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 이 문장들 누구에게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한 번이라도 세상 어딘가에 글자로 남겨보는 것. 머릿속에만 있으면 감정은 계속 맴돌면서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글자가 되는 순간 그 감정은 나와 조금 떨어진 어떤 것이 됩니다. 그제야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하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솔직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조금 더 진실한 마음을 꺼내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덜 외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연인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심리 상담사나 믿을 수 있는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 나 대신 조금은 덜 괜찮은 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요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이 한 문장을 누군가에게 말해본 사람과 그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삶의 무게를 견디는 방식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일은 약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충분히 자라났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은 못하겠다면 언젠가의 약속이라도. 어떤 말들은 정말로 지금은 꺼낼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오래된 관계의 당사자에게,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그럴 때는 이렇게만 약속해봐도 좋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 말을 내가 나에게라도 제대로 들려주겠다.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다르게 버팁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단지 이 생각 하나라도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언젠가는 나를 이해하게 해줄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딱 한 문장만이라도 나를 위한 작은 치유.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는 아직도 꺼내지 못한 말 한두 줄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 말의 대상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고 혹은 지난날의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혹은 이 오디오가 끝난 뒤 조용한 시간이 온다면 그 말들 중에서 딱 한 문장만 골라 아주 작은 소리로 조용히 속삭여 보았으면 합니다. 그때 나는 사실 많이 무서웠어. 나는 정말 외로웠어.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해냈어.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입을 통해
한 번이라도 세상에 닿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작은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들을 혼자서 품고 살아온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품고 버텨온 당신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내 마음의 편을 들어주는 문장들을 늘려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말하지 못했던 나 자신까지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엔딩 철학자가 알려주는 마음의 치료 도우미 오늘의 마침표. 오늘 철학자가 알려주는 마음의 치료 도우미와 함께 말하지 못한 마음들에 대해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문장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문장들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려 했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도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할까?가 아니라 나는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 한 줄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불 꺼진 방에서, 버스 안에서, 출근길이나 산책길에서 문득 그 문장을 떠올려봐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품고 여기까지 온 당신을 나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어제보다 조금 덜 무겁기를, 내일의 나를 조금 덜 미워할 수 있기를 그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게요. 좋은 밤,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